오늘은 추석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맞이해 지난 2019년 대한민국 국민 가슴에 국뽕이 차오르게 한 화제의 10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귀성귀경길 지루한 시간에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박지성 선수 이후 8년 만에 한국 선수가 처음 출전하게 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화제의 주인공 손흥민 씨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씨는 1992년생 올해 28살입니다.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손흥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축구를 직접 배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8년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2008년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10월 19살의 나이로 함부르크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하였습니다. 축구 선수인 만큼 손흥민 씨의 메인 수입 중 하나는 축구 선수로서의 연봉입니다. 손흥민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2년 6개월을 함부르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함부르크 시절의 연봉은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함부르크와 손흥민 씨는 2014년 6월까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연봉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알려진 손흥민 씨의 함부르크 시절 연봉은 약 15억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 달 기준으로 환산 시 1억 2,500만 원의 월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37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 독일 레버쿠젠에서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26개월을 활동한 손흥민 씨의 연봉은 300만 유로 약 42억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3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3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단순 계산 시 91억 원입니다. 벌써 약 128억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몸을 담고 있는 구단인 토트넘입니다.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10개월째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씨의 연봉은 입단 초기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해 현재 728만 파운드, 하나로 약 108억 원입니다. 즉 월급으로 환산 시 약 9억 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414억 원입니다. 이제 540억 원이 넘어갑니다. 연봉 외에도 유럽팀 선수는 개개인별로 승리수당, 출전수당 등이 있으며 손흥민 씨와 같은 탑클래스 선수의 경우 1년에 약 10억 이상은 챙긴다는 언론 보도를 참고해 약 4년간 벌어들인 수당 또한 40억은 추가할 수 있으나 구단 입단 초기엔 현재보다 주급이 좀 더 낮았을 점을 고려해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씨는 영국 또는 한국의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국세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영국 정부와 맺은 국세조세 협약에 따라 손흥민 씨가 내야 할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정확히 계산해드리긴 어려우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과세 표준상 약 40% 전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손흥민 씨는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연봉에서 여러 비용과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단순하게 생각해 540억에서 40%를 세금으로 계산할 경우 남는 금액은 324억입니다. 다음은 CF 출연료입니다. 손흥민 씨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출연한 총 CF는 인터넷 자료들을 크로스 체크한 결과 총 17개, 언론에서 보도된 손흥민 씨의 CF 출연료는 6개월 단발에 6억 원 수준이라 합니다. 따라서 6억 원을 기준으로 잡고 단순 계산 시 102억 원입니다.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손흥민 씨는 CF 출연료를 소속사 등과 나눌 필요가 없는 만큼 이 또한 상당한 수입원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손흥민 씨는 이번에 방영되고 있는 본인의 다큐멘터리 쏜세이셔널 글을 만든 시간에서 편당 1억 원을 받는다 보도되며 총 6편 6억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 홍보대사, 벤츠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언론에 보도된 홍보대사 유명인들의 출연 비용을 고려해보면 이 또한 10억이 넘는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선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움직이며 억대를 부르는 번외 수입들이 있으나 손흥민 씨도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소득답게 손흥민 씨의 자동차 리스트는 세간의 화제를 불러온 적도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몰고 다닌 것으로 유명한 아우디 R8은 출고가만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아우디의 슈퍼카입니다. 손흥민 씨의 R8은 옵션을 더해 출고가보다 좀 더 높은 3억 원대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씨가 소유한 자동차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페라리사의 라페라리는 전세계 499대만 한정 생산되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페라리를 5대 이상 사야만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알려진 라페라리는 가격만 무려 11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억 원대로 웬만한 고급 주택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국내 유명인 중에선 이종격 투기 선수로 알려진 추성훈 씨도 자신의 SNS에 평생 드림카라며 소유한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된 적도 있는 차량입니다. 이외에도 레인지로버 스포츠 SVR은 약 1억 5천만 원,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약 3억 원, 제주사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알려진 마세라티 르반떼는 약 2억 원이며 영국 대중지 더 선에서는 손흥민 씨가 타고 다닌 슈퍼카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14만 파운드 주급을 받는 손흥민 씨가 1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총 22억에 달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손흥민 씨는 2017년 서울 성수동의 랜드마크 아파트인 트리마제를 약 25억 원에 매입했다 보도되었습니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유명한 트리마제는 조식을 비롯해 세탁 대행, 청소 대행, 세차, 발레 파킹 등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한강 조망이나 편리한 교통에 비해 학군이나 상권은 다소 떨어져
떨어지는 편인데, 이 때문에 거주민들은 대부분 자녀를 둔 일반 가구보다는 고소득 전문직 싱글이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합니다. 소녀시대 써니, 방탄소년단의 제이홉과 정국, 걸스데이 유라, JYJ 김재중, 배우 김상중 씨 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거나 매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합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춘천시에 위치한 손흥민 체육공원은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알려진 손흥민 씨가 직접 8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시설로 축구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었다 알려졌으며, 올 하반기 체육시설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합니다. 이렇게 알려진 부동산만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또한 엄청난 재력답게 손흥민 씨의 통큰 기부도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단번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은 뒤 육군 위국 헌신 전후사랑기금에 1억 원을 쾌촉하기도 하였다 합니다. 손흥민 씨는 1억 원을 기부하면서 평소 육군 장병 노고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헌신 희생하는 육군 장병과 그 가족을 위해 써달라고 밝혔으며, 이는 개인 기부자로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이라 합니다. 축구선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8살부터 16살 때까지 매일 6시간씩 오로지 기본기만 연습하며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하며 노력한 손흥민 씨는 어느덧 세계가 주목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르는 최고의 축구선수로서 성장하였습니다. 매일 꾸준히 3시간씩 10년간 노력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된다는 1만 시간의 법칙, 그 2배인 매일 6시간씩 훈련을 해내며 프로가 된 현재에도 틈만 나면 3시간씩 연습한다는 손흥민 씨.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더 기대되는 손흥민 씨인 만큼 앞으로 더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성 축구선수 이후 8년 만에 한국 선수로선 처음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게 돼 화제가 되어 알아본 두윤호의 돈에 관한 이야기,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윤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이번 겨울 계약을 4년간 1억 달러도 가능하다는 보도를 해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야구선수 류현진 선수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1987년생, 올해로 33살입니다. 2006년 하나 이글스에 입단하며 신인이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뛰어난 활약으로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합니다.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뛰어난 성적으로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며 병역 문제도 해결해 선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기량이 오를 대로 오른 류현진 선수는 2014년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협상 끝에 계약기간 6년 동안 총액 3,600만 달러, 하나로 약 408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며 일본 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라는 점에 류현진 선수는 전 국민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야구 선수답게 류현진 선수의 메인 수입 중 하나는 선수로서의 연봉입니다. 2006년 하나 이글스와 데뷔 이후 2012년까지 언론에 공개된 7년간의 수입을 모두 합산하면 18억 9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탑클래스 선수답게 보너스와 옵션 등도 있지만 이 점은 조금 이따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류현진 선수가 계약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은 미국의 야구 전문 사이트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해 실수령 금액을 합산 시 7년간 총 5,389만 8천 달러, 약 637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가 약 656억입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은 많은 연봉만큼이나 세금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세금은 미 연방에 보통 40%를 내게 된다 합니다. 또한 미국은 따로 주세를 내야 하는데, 류현진 선수가 속한 LA 다저스 등이 소속된 캘리포니아의 경우 미국에서도 세금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으로 주세가 약 13.3%라고 합니다. 따라서 53.3%가 세금으로 내야 하는 비율이 되며, 원정 경기를 갔을 때 원정 경기를 하는 주에 내야 하는 세금인 조크텍스까지 붙는다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세금 외에 에이전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속한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 코퍼레이션은 5%의 에이전트 비용을 받는다 보도된 점을 참고하면 대략 60%가 연봉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60%의 세금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율이 높다 보니 절세 방법도 여러가지로 진화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메이저리그 선수가 사회봉사 활동이나 재단을 만들고 활발한 기부 활동을 하는 데는 세금 혜택이 크게 작용된다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같은 교통수단, 운동에 필요한 비용, 야구용품, 기부금 등 소득에 대해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류현진 씨도 HJ99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해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류현진 선수 본인 말고는 제3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계산은 포함하지 않으나, 말씀드린 정보를 참고해 이 점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F 출연료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국내에 출연한 CF는 NH농협, 오뚜기 진라면에는 2년까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총 10편, 추가로 미국에서는 한국계 은행인 한미은행과 광고 계약을 맺어 총 11편입니다. 2년 기준 10억대 후반 광고료를 받았다는 기사, 한미은행의 광고 모델료는 100만 달러, 즉 약 10억 원이라는 기사, NH농협과는 약 18억 원 정도의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 류현진 선수의 연간 광고료는 평균 9에서 10억 정도를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잡고 단순 계산 시 99억에서 110억 원입니다. 이제 총합산 760억이 넘어갑니다. 만약 세금을 약 50% 냈다 치더라도 38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류현진 선수는 구단으로부터 정착빅 명목으로 매년 3만 달러를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받는다 합니다. 이를 7년간 수입으로 계산하면 21만 달러로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포스트 시즌 배당금으로 1억 5천만 원, 3억 원 등을 수령한 야구 선수로서의 번외 수입도 있으며 한국관광 홍보대사, 대전도시철도 홍보대사, 아시아나항공 홍보대사, 태그오이어 홍보대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홍보대사 등 최소 5차례 이상 홍보대사로 활동한 만큼 언론에 보도된 홍보대사 유명인들의 출연 비용을 고려해보면 업계의 정상급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인 만큼 이 또한 25억이 넘는 수입이 예상됩니다. 거기다 2013년 한 해만 120억 원이 넘게 팔린 류현진 선수의 유니폼 판매는 선수에게도 장당 일정의 초상권 사연료를 지불한다는 언론 자료를 참고하면 움직이면 억을 부르는 류현진 선수의 기타 수입들은 총 수십억에 달하겠지만 류현진 씨도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류현진 씨는 아내인 배지연 아나운서와 LA에 거주하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류현진 부부가 거주하는 LA 리츠칼텐 레지던스는 60평대에 약 20억 원을 호가한다 합니다.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리츠칼텐 호텔에서 만든 이곳은 호텔 서비스는 물론 수영장과 스파, 룸서비스, 전용 라운지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리비만 매달 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 합니다. 이곳은 미국 프로농구 NBA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코비 브라이언트도 거주 중인 곳으로 알려지며 더욱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합니다. 류현진 씨가 타고 다녔거나 소유한 곳으로 알려진 차량 리스트도 화려합니다. 특이한 건 류현진 선수가 타고 다닌다 라고 알려진 차량의 대부분은 류현진 선수가 직접 구매한 차량보다는 사측으로부터 의전 차량 등으로 제공받은 차량들입니다. 출고가만 1억 3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마세라티 르반떼는 류현진 선수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마세라티에서 의전 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한 마세라티의 SUV 차량입니다. 또한 크레송 오토모티브는 류현진 선수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2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에스턴 마틴 라피드 S를 의정 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2013년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페이톤 차량을 제공해 류현진 선수가 타고 다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며 현대자동차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류현진 선수가 머물 때 타고 다닐 차량으로 제네시스와 산타페 최고급 사양을 증정하기도 했다 합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된 류현진 선수가 직접 리스 형식으로 구입해 타고 다니던 차량은 한 대 가격이 약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벤츠 뉴 S63 AMG 모델이랍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재력과 자산을 보유한 류현진 선수는 따뜻한 기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자들과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던 시기 류현진 선수는 비국 미국 멀리 있었지만 소식을 듣고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단번에 기부하였다 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향인 인천시에 야구 꿈나무 육성과 야구단 후원 등 사회공헌의 뜻으로 인천시와 협약해 3개의 야구장을 건축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부지는 인천시가 제공하지만 야구장 건설과 관리, 운영은 모두 류현진 선수의 사비로 건설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방송에서도 보도된 류현진 자선 야구장 건축은 야구장 설립 비용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며 류현진 선수의 남다른 자선 클래스를 알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년 전 루게릭 환자를 위해 이벤트로 진행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비슷한 소아 뇌종양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으는 크랙캔서 챌린지도 참여하였으며 최근 바이오프리지 선정 5월의 선수로 뽑히며 받은 상금 1,000달러도 팀 동료 리치힐 희귀병 연구재단에 기부하는 등 금액을 떠나 크고 작은 곳을 살피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의 선행이 돋보인 바 있습니다. 홈런은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더 많이 나온다. 치기는 더 어렵지만 변화구는 더 많은 회전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이다. 지금 내 앞에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에게 홈런을 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글은 총 5번의 부상, 그중 어깨와 팔꿈치 등 투수로서 생명인 부위에 부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았지만 매번 복귀할 때마다 뛰어난 기록으로 시즌을 마감시키며 최근 메이저리그 이달의 투수상을 받게 된 류현진 선수의 멘탈을 보여준 글입니다. 박찬호 선수 이후 한국인 투수로서는 21년 만에 처음 받는 이달의 투수상은 포브스가 예상한 류현진 선수의 앞으로 4년간 1억 달러, 즉 1,180억이 넘는 연봉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1억 달러까지도 연봉이 치솟을 수 있다는 포브스 보도가 화제가 되며 알아본 두유노의 돈에 관한 이야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피겨계의 전설 김연아 선수가 오랜만에 대중들에게 빙판 위에 선 모습을 보여주며 그녀의 아이스쇼가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피겨킹 김연아 선수의 15년간 쌓아올린 재산과 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1990년생 올해 30살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린 시절 7살 때 과천시의 실내 빙상장을 찾았다가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였고 류중현 코치의 권유로 본격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14살의 어린 나이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2014년 은퇴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치지 않는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메인 수입은 당연히 CF입니다.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흐른 시간이지만 김연아 선수는 올해도 여전히 시청자가 가장 사랑하는 CF 모델로 뽑히며 수많은 아이돌과 배우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CF 출연 횟수는 두유노가 지금까지 제작한 그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보다도 압도적인 수를 자랑합니다. 총 출연한 CF는 149편으로 CF퀸이라는 별명답게 한번 모델로 선정되면 몇 년이고 계약을 이어가는 장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KB금융그룹과 14년째 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LG생활건강 샤프란과 10년을, 동서식품의 맥심, JST나는 8년 계약을 이어가는 등 출연한 광고마다 장수 모델다운 계약 기간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전문 모델이나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에 준하는 외모까지 갖춘 김연아 선수이기에 그녀의 CF 출연료는 업계에서도 최정상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김연아 선수의 광고료는 연간 약 10억에서 14억 원 수준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장수 모델, 초고액 출연료 조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광고 모델로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김연아 선수가 출연한 메일유업 저지방 우유는 김연아 선수 광고전에 비해 매출이 무려 400%나 수직 상승하며 그녀의 모델 효과를 증명해 주었다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출연료가 높았을 올림픽 이후를 제외해도 언론에 보도된 수많은 자료를 참고하면 그녀의 출연료는 최소 10억은 잡을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149편 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한 CF는 32편, 이후 출연한 CF는 117편입니다. 기간을 나눠 계산하는 이유는 김연아 선수는 2007년부터 3년간 IB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수입을 7.5대 2.5로 분배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억을 기준으로 잡고 단순 계산 시 320억입니다. 여기서 7대5대 2.5로 수익 분배 시 240억입니다. 이후 김연아 선수는 자신의 어머니인 박미희 씨가 대표이사로 본인이 주주로 참여한 법인 주 올드스포츠를 설립하였다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IB 측에 수수료를 주지 않고 수입을 전부 취할 수 있는 만큼 2010년 이후 총 117편의 CF 출연료를 단순 계산 시 1170억 원입니다. 총합산 1410억 원입니다. 그러나 초고소득자인 만큼 김연아 선수가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을 보면 연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율은 4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42%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세율이 높다 보니 초고액 연봉자들의 다양한 절세 방법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초고액 스포츠 선수들이 사회봉사 활동이나 재단을 만들고 활발한 기부 활동을 하는 데는 세금 공제 혜택이 크게 작용한다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같은 교통수단, 운동에 필요한 장비 비용, 훈련 비용, 코치 또는 안무가 고용비, 기부금 등 소득에 대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김연아 선수 본인 말고는 제3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계산은 포함하지 않으나 말씀드린 정보를 참고해 이 점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김연아 선수의 수입은 정말 다양합니다. 확인된 자료에서만 홍보대사로 18회 이상 활동하였으며 이 중 명예 홍보대사를 제외하면 총 14회, 언론에 보도된 홍보대사 유명인들의 출연 비용을 고려해보면 업계의 최정상급 몸값을 자랑하는 김연아 선수인 만큼 이 또한 70억이 넘는 수입이 예상됩니다. 거기다 최소 8회 이상의 화보 모델 출연료, 최소 5건 이상의 프로젝트 캠페인, 50건이 넘는 방송 출연, 2건의 자서전, 57회 이상의 수상 내역, 올림픽 금메달로 인한 매월 100만원, 즉 1년에 1200만원씩 들어오는 연금, 출전한 모든 대회의 우승 상금 등 움직이면 수억 원을 부르는 김연아 선수의 몸값이라면 이러한 번외 수입 또한 100억 원 이상은 예상되나 김연아 선수도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툭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김연아 선수는 2009년 인천 송도 국제도시 커넬워크에 상가 3채를 분양받았다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3채 합산 총 30억 원에 구입했다 알려진 이 상가는 김연아 상가로 더 유명세를 타게 되었으나 분양받은 점포 중 한 개는 최소 3년 이상 공실이 났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 못한 수익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는 흑석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마크힐스를 22억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배우 현빈, 가수 대성, 장동건 고소유 부부 등이 소유하거나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마크힐스는 건물 보안이 철저한 까닭에 연예인 및 정재계 인사들의 주거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부동산만 약 50억이 초과합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보다 남에게 베푼 재산이 더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로만 최소 39차례 이상 활발한 기부 활동을 보이며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이전에 20차례 최소 11억 원의 기부금을 쾌척하였으며 밴쿠버 올림픽 이후 총 40억 원을 기부하는 등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엔 너무나도 많은 기부 활동을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총합 5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습니다.
듀이노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연예인, 스포츠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선행을 보여온 김연아 선수는 미 연방 캠페인 단체 두 썸씽이 발표한 전세계 스포츠 선수 선행왕에서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김연아 선수만이 유일하게 현역에서 은퇴한 스포츠 선수여서 그녀의 선행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준하는 기부 금액이라니 단순한 선행을 초월한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고 싶은 자신을, 조금 더 자고 싶은 자신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자신을, 하루라도 연습 좀 안 하고 싶었던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끝도 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성인이 되어 은퇴하는 날까지 15년이 넘는 세월간 극복한 김연아 선수. 세계 신기록을 총 11번 갈아치우며 본인 기록을 본인이 깨는 식으로 경신해온 김연아 선수. 나의 라이벌은 오직 나 자신일 뿐의 가장 좋은 예시가 된 김연아 선수는 어느덧 자신이 몸소 힘들게 겪어온 피겨 불모지 한국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힘을 쓰는 퀸, 진정한 피겨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김연아 선수가 은퇴 이후 5년 만에 정식 아이스쇼에 나서며 그녀에게 화제가 집중이 돼 알아본 듀이노의 돈에 관한 이야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듀이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팬덤과 각종 경제적 문화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K-팝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에도 새로운 한 획을 그은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약 7년간 쌓아올린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평균 나이 25.7살 7인조로 구성된 방탄소년단은 2014년 데뷔 당시 방탄이라는 단어가 총알을 막아낸다라는 뜻인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및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을 담아 그룹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2014년 데뷔해부터 그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발매한 여러 앨범들의 타이틀곡인 I Need You,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등이 큰 성공을 거두며 2016년 대한민국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고 첫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에서 정상급 가수로서 자리매김만 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5번째 미니 음반의 타이틀곡 DNA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 처음 진입하여 세계 시장의 가능성을 알리고 그 후 마이크 드랍을 발매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 2018년 세 번째 정규 앨범이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 페이크 러브는 빌보드 핫백 차트 12위에 진입. 아이돌 역시 빌보드 핫백 차트 11위에 진입.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빌보드 핫백 차트 8위에 진입하면서 방탄소년단의 가장 성공적인 곡으로 기록되었으며 현재까지 방탄소년단은 전세계 약 1,500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해 대한민국 역대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음악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15개의 멜론 뮤직 어워드와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14개의 골든 디스크, 12개의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10개의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와 기네스 세계 기록,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개의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1개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화감 문화 훈장을 수여받게 되어 역대 최연소 화감 문화 훈장 수여자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듀이노가 아무리 최대한 간추리고 요약하고 빠르게 말해도 10분은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큰 대기록을 세워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둔 음악그룹 방탄소년단은 최근 2019년 6월 트위터 투어링 데이터에서 최근 약 10개월간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로 벌어들인 수익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자면 하나로 약 15만원 정도 하는 방탄소년단의 티켓이 약 78만 247장이 판매되어 무려 9,909만 4,377달러, 하나로 약 1,170억원에 달하는 콘서트 매출을 올렸다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을 취합해 2019년 7월 1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1년간 고수입을 거둔 유명인 100명을 발표하였는데 방탄소년단은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입이 약 5,700만 달러, 하나로 약 67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발표되며 배우 브래들리 쿠퍼, 애덤 샌들러와 함께 공동 4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1위는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로 1년간 약 2,17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방탄소년단보다 아래 순위 중 우리가 아는 유명인으로는 배우 스칼렛 요한슨, 가수 브루노 마스, 래퍼 에미넴,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수많은 유명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억 단위의 매출과 수백억 수익을 기반으로 2019년 6월 미국 유명 잡지 세븐틴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산 공개 사이트인 셀레브리티 넷올스를 통해 방탄소년단 개인 멤버들의 실보유 자산을 측정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자면 우선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멤버는 제이홉으로 제이홉씨의 순 자산은 1,200만 달러, 하나로 약 143억원이며 지난해 솔로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타 멤버들의 순 자산은 각각 800만 달러, 하나로 약 95억원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리더 RMC는 130곡 이상 작사에 참여하는 등 작사 작곡을 통해 큰 수익을 거뒀으며 지민과 비, 정국씨는 방탄소년단 그룹 활동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입을 벌어들였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입들은 수면 위로
그리고 크게 드러난 부분들만 다뤄진 소득으로 추정되며 아직도 수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이 방탄소년단의 재산을 추정하고 있는 만큼 매년 새로운 정산에 많은 이목이 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 불리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방시혁 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세요.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은 각자 초고가의 드림하우스를 구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전국과 제이 없이는 고급 주상복합으로 알려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트리마제의 같은 층을 각각 19억 5천만원, 37억 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정확한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이 없이는 한 채가 아닌 총 두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트리마제는 소녀시대 써니씨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끝내주는 한강뷰를 공개하며 일명 술을 부르는 뷰와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고급 주상복합입니다. 추가로 방탄소년단의 진씨는 부촌으로 유명한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약 44억 9천만원으로 매입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참고로 한남더힐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방시혁 대표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라며 방탄소년단의 숙소로 마련하기도 한 서울에서도 가장 비싼 부동산으로 손꼽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또한 슈가씨는 같은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 유엔빌리지를 약 34억 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유엔빌리지 또한 비김태희 부부, 태양 민효린 부부, 최근 열애설이나 강다니엘씨도 거주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매출이 약 2천억을 가뿐히 넘게 되자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총 26층 규모의 건물로 4억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재력은 그들의 따뜻한 선행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각자 1,000만원씩 각출한 7천만원과 추가로 소속사가 3천만원을 보태 총합 1억 원을 만들어 세월호 침몰사고 4.16 가족협 의회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019년 2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해 해당 재단에 최소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그린 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린 바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9년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씨가 자신의 생일에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의 이름으로 한국소아암 재단에 현금 1억 원과 인형 329개를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씨는 부산시 교육청에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 교육기부금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으며 방탄소년단 멤버 진씨는 2018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기금을 기부한 후원자들이 가입하는 유니세프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탄소년단의 선행을 본 방탄소년단 팬클럽 달려라 아미는 약 열흘간 자체 모금을 진행해 총 544만원을 경남 합천에 소재한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에 기부하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나 저희가 모은 이 작은 성의가 부디 피해자분들의 상처에 치유하는 곳에 쓰이길 바란다며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 팬들의 따뜻한 선행 랠리가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데뷔 초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획사에다 특이한 그룹명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며 심지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 아니냐며 놀림 아닌 놀림을 받기도 했던 어린 7명의 소년들은 어느덧 그들만의 매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매료시키며 과거 작은 중소기획사였던 자신들의 소속사를 어느새 국내 3대 기획사를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보다 앞으로 벌어갈 소득이 더 많을 방탄소년단인 만큼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한 방탄소년단의 매력은 앞으로 어떤 신화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상급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조인호의 72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조인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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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 씨, 쪽팔려.